오늘의 주제 상체 벽을 세워라입니다. 아마 어느 정도 골프를 치신 분들이라면 이 벽을 세워라, 뭐 벽을 만들어라, 벽이 무너지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많이 들었죠. 네,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이 벽이 그렇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 벽이 무너지게 되면 미스샷이 나와요. 음, 어떤 미스샷이 특히 더 잘 나올까요? 벽이 무너졌을 때 미스샷. 아무래도 미스샷 중에 가장 아마추어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푸시성 슬라이스 아닐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벽하고 가장 연관 있는 게 슬라이스예요. 그렇죠. 네, 아, 맞아요. 이 슬라이스는요. 이 슬라이스 때문에 정말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고민도 하고 또 고생도 하고 또 고통스럽고 맞아요. 예, 정말 힘듭니다. 저도 이 레슨을 정말 길게 하면서 슬라이스를 그렇게 많이 교정을 해드렸는데도 지금도 슬라이스를 교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예, 음, 그 정도로 참 이 슬라이스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오늘 제 레슨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벽을 확실하게 세워드리고 이 슬라이스와 담을 쌓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벽이라는 거를 이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벽은 물론 이 하체의 벽이 있죠. 물론 하체에도 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을 칠 때 딱 단단하게 딱 지탱을 해주는 그런 이 왼쪽의 하체의 벽도 있지만요. 이 벽이 꼭 하체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상체에도 이 벽이 존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체 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네. 네, 하체의 벽은 뭐 물론 이제 임팩트를 위한 벽이기도 하고 또 방향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 골프에서는 정말 첫 번째가 1번이 방향이죠. 그렇죠. 방향입니다. 네. 사실 이 양궁과 뭐 볼링처럼 양궁처럼 사격처럼 뭐 정확히 맞춰야만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가끔은 탑핑을 쳐도 가끔 뒷땅을 쳐도 방향이 정확하면 그게 또 찬스가 될 수 있는 게 음, 골프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방향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상체 벽입니다. 아, 네. 자, 그래서 그럼 이 상체의 벽이 자, 어떤 게 벽이냐면요. 자, 제가 이렇게 어드레스 하면 이 어깨선이라는 게 생기죠. 어깨 정렬을 하면서 이 양쪽 어깨선을 그어 보면은 목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깨선이 생깁니다. 근데 이 어깨선의 직각으로 앞으로 그어 보면 이 상체 방향을 나타내는 그러한 선이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방향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어드레스를 하고 있을 때는 이 상체의 방향이 정면을 향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셋업을 했을 때 양쪽 어깨 선을 직각으로 그어보면 이 상체가 바라보는 방향, 이 정면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임팩트 순간에 자, 이렇게 백스윙이 올라가고 임팩트 순간에 공이 맞는 순간에요. 자, 이때 상체의 방향이 지금 이 어드레스와 같은 이 위치 있죠. 지금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을 때 이 왼쪽에 만들어지는 이 부분, 이게 바로 상체 벽입니다. 아, 네, 이렇게 왼쪽 어깨가 다 버티고 지탱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어, 상체 벽이에요. 그래서 자, 임팩트 순간에 상체가 이렇게 정면을 본다든가, 뭐 정면보다 약간 오른쪽 우측을 봐도 괜찮아요. 이렇게 네. 정면을 보고 있을 때 또는 우측을 보고 있을 때 이때는 이걸 상체 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상체 벽이 만들어졌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음, 예. 그러면 벽이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상체 벽이 무너진 거는 어떤 형태냐면요. 자, 임팩트 순간에 상체가 정면을 보면은 이렇게 좋은 임팩트가 됩니다. 이렇게 정면을 보게 되면 상체의 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정면을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좌측을 보게 돼요. 자, 음, 이렇게 좌측을 보게 됩니다. 목표 방향이죠. 예, 상체가 이 목표 방향 좌측을 보게 되는데 자, 이런 형태로 임팩트가 되면은 우리는 상체가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돼요. 아, 상체의 벽이 무너졌다.
보통 상체가 열렸다라고도 표현을 많이 해요. 네. 예, 그래서 이 상체의 벽은 이 왼팔 이 위쪽 어깨가 딱 항상 임팩트 순간에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버티지 못하고 뒤로 빠지면서 이 상체가 바라보는 방향이 이 화살표 방향처럼 좌측을 바라보는 임팩트 순간에 좌측을 바라보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벽이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기준으로 상체가 정면이나 우측을 보는 것까진 괜찮은데 공을 기준으로 약간 왼쪽으로 갔을 때는 이 상체벽이 이미 무너진 거군요. 그렇죠. 아. 예, 임팩트 순간이에요. 네. 네, 공이 맞는 임팩트 순간입니다. 음. 자, 그러면 이 상체가 무너졌을 때 슬라이스가 난다고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왜 슬라이스가 나는지를 또 봐야겠죠. 네. 자, 임팩트 순간에요. 상체가 벽이 무너지면요. 자, 상체가 벽이 무너지면은 이렇게 좌측을 본다고 했죠. 이 목표 방향 쪽으로 상체가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임팩트 순간에 상체가 이렇게 좌측을 보고 있으면요. 이 좌측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곧 손의 위치를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상체가 바라보는 위치에 우리가 이 손이 항상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체가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손이 뒤에 있을 수는 없어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렇게 동작이 일부러 하려고 해도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반대로 상체가 오른쪽으로 보고 있는데 손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체는 이 손의 방향, 이 손의 위치는요, 항상 상체가 바라보는 방향 쪽에서 이 상체가 보는 방향 안에서 손의 위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팩트 순간에 이 상체가 벽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렇게 목표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좌측을 보고 있으면 이 손의 위치도 임팩트 순간에 좌측을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좌측을 향하게 되면 이 클럽 페이스 모양은 이렇게 열리게 돼요. 아. 예, 이런 형태로요. 손이 좌측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릴리스가 늦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릴리스는 이 클럽 헤드를 닫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공을 바로 보내게 되는데 이 상체의 벽이 무너지면서 좌측을 바라보면서 릴리스 타이밍이 늦어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오픈이 되면서 임팩트가 되고 그러면 공은 오른쪽으로 푸시 슬라이스 또는 슬라이스로 오른쪽으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 쳤을 때 나오는 그 샷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한번 제가 샷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상체벽이 무너지면서 네, 네. 자, 상체 벽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좌측을 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공을 치게 되면 잘 맞은 네. 것 같은데 저렇게 우측으로 가네요. 네, 오른쪽으로 많이 가죠. 네. 저는 봤을 때 약간 궤도에도 약간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일찍 열리면 궤도가 가파르게 그쵸. 내려오게 되는 네, 거죠. 가파르게 네. 되죠. 가파르게 되면서도 이 궤도가 또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올 확률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클럽이 열리면서 자연스레 그렇죠. 깎여서 슬라이스가 나는 그렇죠.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자, 이게 백스윙이 올라가서 상체가 열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상체가 빨리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운스윙을 할 때 이 상체의 움직임이 빨리 반응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 클럽 헤드가 이렇게 바깥쪽에서 올 확률이 많죠. 왜냐하면 상체가 이런 형태에서 다운스윙이 되면 이쪽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에서 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클럽 헤드는 이렇게 바깥쪽에서 내려오기가 굉장히 쉬워요. 지금 검민경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바깥쪽에서 오면서 릴리스가 늦어지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는 오픈이 되면서 열리면서 공이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는 형태다 보니까 이제 클럽 페이스가 오픈이 되는 거잖아요. 이 클럽 페이스를 닫으려고 이 잘못된 방법으로 이렇게 닫는 방법들을 하세요. 어떻게 네. 하시죠? 그래서 너무 클럽 페이스가 열리니까 이 상체의 벽을 만들어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시고 자, 이거를 올라가면 어깨로 이렇게 닫아버려요. 아. 예. 백스윙 올라가서 어깨로 이렇게 닫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스윙만 봤을 때는 무조건 헤드가 클럽 페이스가 열려서 슬라이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 그 순간 어떻게든 닫아서요. 공이 이렇게
들어온지 그쵸. 혹인지 알 수 어떻게든 없는 그 좌측으로 가서 예. 오른쪽으로만 가지 말자. 오른쪽으로만 가지 진짜로, 말자.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샷을 하는 거죠. 어떻게든 좌측으로 가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방법 나름대로의 그런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하신 게 이렇게 어깨를 사용해서 클럽을 닫아 가지고 오른쪽으로 어쨌든 공이 안 나가게 하는데요. 근데 보시다시피 오른쪽으로 공은 가진 않지만 이렇게 왼쪽으로 오비가 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네,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또 닫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거는 손목을 사용을 해서 닫게 됩니다. 이렇게 백스윙이 올라가고 다운스윙이 되면서 이 손목의 모양이요. 이 손목의 모양이 자, 이걸 보호형이라고 그러죠. 약간 이런 형태로 자, 클럽 헤드를 닫는 역할이 자, 이 손목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헤드가 열려서 들어오는데요. 자, 이거를 이런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네, 이런 형태로 자, 이렇게 해서 임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백스윙이 올라가서 다운스윙 할 때 이 손목의 모양이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네, 이렇게 들어와서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는 역할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드보다 손이 앞으로 나와 있죠. 네. 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문제가 클럽 페이스의 각이 굉장히 서 있게 됩니다. 손이 나와 있고 그죠? 손목이 꺾이면서 이 클럽 페이스의 각이 굉장히 서 있게 돼요. 그래서 공을 치게 되면 당연히 탄도가 안 낮게. 뜨겠죠. 아. 네, 저 낮게 그거 갈 뭐라고 수밖에 하는지 없죠. 알아요. 응급 처방. 그렇죠. 응급 처방. 네, 맞아요. 네, 응급 처방이 될 그때는 수도 똑바로 있죠. 간다. 네.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닫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요. 저는 좀 더 좋은 방법을 선택을 추천을 해드리는 그러면 게 이 방법은 일단은 조금 지양 좀 하지 않는 쪽이 그렇죠. 좋겠다는 거죠. 손목을 네. 돌리는 건. 네, 손목을 네. 돌리는 건 사실 또 굉장히 위험해요. 네. 이게 나중에 부상의 위험도 있을까요? 그렇죠. 부상보다도 이 방향이 좀 순간적으로 이게 확 바뀔 수가 있어요. 일관성이 떨어지는. 네,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내가 습관적으로 이거를 손목 모양이 이렇게 나오면은 괜찮은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는 이 약간의 차이에 따라 클럽 페이스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 크기가 폭이 너무나 커집니다. 네. 그래서 컨디션 좋고 어떻게 딱 맞으면 공이 똑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위험한 방법이고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백스윙 올라갈 때 이렇게 코킹을 하게 되잖아요. 네, 백스윙 올라갈 때 이렇게 코킹을 하는데 코킹을 그대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하잖아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면은 처음에 임팩트 때도 이 어드레스 때의 손과 클럽 헤드 위치를 그대로 갖다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은 이 클럽 헤드와 그리고 손의 위치, 지금의 이 표시 나는 부분이 있죠. 자, 처음에 지금 이 어드레스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임팩트 때도 그대로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몸의 형태, 허리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하체가 약간 열려 있죠. 예, 하체가 약간 열려 있고 상체는 이 클럽 헤드 이 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면을 보고 있을 때 이 클럽 헤드와 손의 위치가 임팩트 때도 어드레스 때의 위치 그대로 다시 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면 기준으로 다시 셋업을 하면요. 자, 이렇게 셋업을 할 때 클럽 페이스를 열어놓지 않잖아요. 네. 닫아놓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듯하게 놓습니다. 그럼 반듯하게 놓여 있는 형태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원상복귀 시킨다 생각을 하시고 백스윙을 올려서 다시 그대로 원상복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립 모양이나 클럽 페이스 모양 그리고 그립의 위치, 클럽 헤드의 위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좋냐면요. 자, 이 형태가 샷. 이런 형태가 왜 좋냐면요. 거리에서도 이게 차이가 나요. 네, 거리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네. 클럽 헤드 스피드가 가장 빠른 구간이 이 클럽 헤드와 내 몸이 가장 멀리 있을 때예요. 가장 멀리 있을 때 클럽 헤드 스피드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그러면
공에 내가 힘을 실어서 거리를 많이 보내고 싶으면 클럽 헤드 스피드가 가장 빠를 때 임팩트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아직은 더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전에 공이 맞아버리면은 당연히 공은 멀리 가지 않겠죠. 아, 네, 내가 100%의 힘을 쓴다고 해도 이 공에 100% 힘이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 힘을 쓴 만큼 이 공의 100% 힘을 그 이상의 힘을 공에 전달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클럽 헤드 스피드가 최고점이 됐을 때 공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클럽 헤드가 임팩트 순간에 내 몸하고 가장 멀리 있을 때 이런 형태로 임팩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런 형태로 임팩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상체의 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상체의 벽이 만들어지는 것, 상체가 정면을 보고 있을 때 임팩트가 돼야 된다는 거겠죠. 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백스윙이 올라가고 임팩트가 될 때는 이렇게 임팩트를 할 때는 상체가 정면을 보고 있을 때 이렇게 임팩트가 돼야 됩니다. 임팩트가 돼야 이 클럽 헤드 스피드나 여러 방향과 거리에서도 항상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병윤 프로가 지금 임팩트 할 때 클럽 헤드와 나의 간격이 가장 멀고 헤드 스피드는 빨라야 된다. 이렇게 계속 임팩트 구간을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로이송님께서 프로님 그렇게 임팩트가 되면 팔로우 할 때 스쿠핑이 나오진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네. 자, 팔로우에 관련돼서는 물론 제가 이제 따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잠시 이제 이 질문에 의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여기서 임팩트가 되면서 이제 상체 벽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벽을 내가 너무 끝까지 잡게 되면은 그때는 손목이 이렇게 꺾이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스쿠핑 현상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공을 임팩트 순간에 정면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치고 나서는 확실하게 같이 가줘야 돼요. 아, 이 상체가 같이 반응을 할 때는요, 이 손목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근데 상체가 반응하지 않고 끝까지 놔두면은 이 손목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헤드는 계속 가속이 되면서 이쪽으로 운동을 해야 돼요. 몸이 멈췄다고 해서 헤드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는 계속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 몸이 잡혀 있게 되면은 이 헤드가 운동하는 역할을 손목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스쿠핑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쿠핑 현상이 안 나오게 하려면 몸을 잡고 벽을 만들어 놓고 이후에 상체가 같이 이렇게 가주면은 목표 방향 쪽으로 넘어가 주면 상체가 헤드가 가고 있는 거를 상체가 만들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손목은 꺾이지 않게 돼요. 스쿠핑 현상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팔로우 부분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은 그때는 몸을 좀 더 몸통을 좀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병윤 프로가 오늘 얘기하는 상체 벽을 세워라라는 게 네. 지금 임팩트까지는 정확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는 과감하게 상체도 이제 돌아주는 게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벽은 임팩트 기준으로 이 벽이 만들어졌냐 무너졌냐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임팩트 순간에 공이 맞는 순간에 이 상체의 방향, 상체의 모양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러한 현상이요 언제 이렇게 잘 나오냐면요, 이 벽이 무너진다 언제 잘 나오냐면은 연습장에서는 이렇게 연습을 할 때는 굉장히 잘 날아가요, 똑바로. 굉장히 잘 갑니다. 네. 가는데 이 코스에 나가서 특히 일본 홀 티샷 정말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죠. 그렇죠. 일본 홀 티샷도 그렇고 그리고 또 좀 긴장이 되거나 뭔가 좀 중요한 순간이 됐을 때는 그럴 때 티샷 하면은 꼭 이 상체가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말도 안 되게 이 슬라이스, 내가 평소 치던 슬라이스가 아닌데 왜 슬라이스가 나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형태가 됐을 때가 바로 임팩트 순간에 이 상체의 벽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푸시성 슬라이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